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RAD 서버를 이용해서 투티어 VCL 어플리케이션을 멀티티어 구조로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웨비나는 RAD 스튜디오 10.1 베를린 업데이트 2를 이용합니다. 자, 먼저 발표자 소개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현수이고요. 저는 RAD 스튜디오 에반젤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진행한 내용 또는 평상시 궁금하셨던 내용들은 이 웨비나 프로그램의 퀘스천 기능을 이용해서 질문을 주시거나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 또는 tech.devgear.co.kr로 방문 주셔서 질문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 과정입니다. 총 3일간 이번 웨비나는 진행을 할 거고요. 첫째 날은 RAD 서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그 투티어 구조에서 멀티티어 구조로 갔을 경우에 다양한 장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RAD 서버를 이용해서 미드웨어를 구성할 경우의 핵심 기능입니다. REST API 엔드포인트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기능뿐만 아니라 샘플을 통해서 REST API 엔드포인트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존에 구현되어 있는 프로그램, 저는 이제 도서대여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거고요. 이 투티어 도서대여 프로그램을 멀티티어, 즉 RAD 서버를 이용한 멀티티어로 확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멀티티어로 확장된 미드웨어를 가지고 모바일로 확장하는 내용들을 둘째 날 진행을 할 거고요. 셋째 날에는 사물 인터넷 기능을 연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비콘 펜스를 이용해서 실내외 위치 기반 서비스라든지 실내외 길찾기 또는 특정 지역에 진입했을 때 필요한 정보를 모바일 화면에 표시해 주는 등의 기능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AD 스튜디오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윈도우, 맥, 안드로이드, iOS 총 4가지 플랫폼용 앱을 네이티브 앱으로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의 소스 코드를 개발한 이후에 어떤 플랫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총 4가지 앱을 하나의 소스 코드로 4가지 네이티브 앱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유일한 개발 도구이고요. 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백엔드 에지 서비스라는 바스,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 그리고 MS의 아주어 등과 같은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결할 수 있는 컴포넌트를 제공을 하고요.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용 DBMS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SQL 서버, 오라클, DB2, 몽고DB 등과 같은 상용 RDBMS와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컴포넌트 셋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물 인터넷 장비 또는 센서와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인 레스트, 와이파이, 그리고 블루투스 LE, 비콘 등과 같은 다양한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 컴포넌트 기반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손쉽게 컴포넌트 기반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함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RAD 서버는 델파이와 C++ 빌더로 백엔드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주요 서비스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REST API 엔드포인트 퍼블리싱. 자, 미드웨어 서버에 클라이언트가 어떤 데이터를 요청을 하거나 어떤 작업을 요청을 할 때 그 작업을 처리하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줄 수 있는 것을 REST API 엔드포인트라고 합니다. 이런 REST API 엔드포인트를 다양하게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고요. 그리고 서버에 대한 데이터, 서버에서 운영되고 있는 메타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들도 스웨거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바일 디바이스를 등록하고 푸시 알림을 전송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사용자 또는 그룹에 대한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미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API에 대한 사용량, 통계, 그 API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어느 기간
그동안 얼마나 사용됐는지에 대한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비콘 패스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위치 또는 근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물 인터넷, 즉 IoT 장비나 센서들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IoT 엣지 모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엣지 모듈을 이용해서 다양한 사물 인터넷 장비와 센서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RAD 서버는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3개의 계층, 클라이언트 서버, DB, 3개의 계층의 멀티티어 환경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멀티티어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서 서버가 필요한 DB, 내장되어 있는 EMS 인터페이스 기반의 EMS DB 또는 여러분들의 RDBMS, SQL 서버, 오라클, DB2 등에서 데이터를 질의해서 필요한 응답 값을 클라이언트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멀티티어, 즉 EMS 서버의 역할입니다. 자, EMS 서버에서는 이러한 내장되어 있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있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비즈니스 로직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플러그인 형태의 EMS 패키지를 델파이 또는 C++ 빌더에서 개발한 이후에 개발한 이 패키지를 EMS 서버와 같은 PC, 같은 머신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필요한 기능들을 쭉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의 아키텍처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에서도 EMS 서버와 접속할 수 있는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투티어의 클라이언트, 일명 팻 클라이언트 아키텍처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다수의 사용자가 직접 중앙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통신을 하는 구조가 이 팻 클라이언트의 아키텍처입니다. 자, 이 아키텍처의 문제점은 첫 번째는 확장성입니다. 자, 사용자가 1명, 10명, 100명일 때는 문제 없던 것들이 1000명,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동시에 접속할 때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자, 그리고 둘째는 보안성입니다. 사용자의 앱에서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접속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앱 어딘가에는 접속 계정이 구현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보안에 상당히 취약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민첩성, 많은 앱의 기능과 많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기능이나 데이터베이스 일부를 변경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패키지를 재배포를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반면에 멀티티어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사용자가 가운데에 있는 멀티티어 서버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자, 중앙에 있는 멀티티어 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DB에 있는 내용을 사용자가 필요한 내용으로 추상화해서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DB에 있는 내용이 변경이 된다거나 DB의 구조가 변경이 된다거나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변경이 되더라도 중앙에 있는 멀티티어 서버가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구조로 갔을 때의 장점은 자, 사용자가 많아져도 이 멀티티어 미드웨어 서버를 잘 구성하게 되면은 확장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잘 구성된 멀티티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서비스의 클라이언트가 접속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간다든지 하는 높은 가용성을 보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일부 데이터베이스에 오류가 발생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미드웨어 서버에서 그런 것들을 케어해서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제 결함은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구조가 될 것 같고요. 자, 멀티티어가 직접
그 DBMS를 뭐 그 접속을 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DBMS에 대한 정보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안이 또 뛰어나게 될 거고요. 구조에 따라서 이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들을 또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뭐 비즈니스 로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뭐 미드웨어 서버만 다시 뭐 그 수정한 다음에 배포를 하게 되면은 클라이언트 단의 이제 패키지까지 배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손쉬운 변경 사항 적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들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티어 어플리케이션을 멀티티어로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화면과 같은 절차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가능한 가벼운 UI로 구성을 해야 하는데요. 자, 먼저 데이터 액세스 로직과 UI를 분리를 해야 합니다. 가끔 보면 UI와 데이터 액세스 로직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데이터 모듈 등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 액세스 로직과 데이터를 참조하는 코드들을 최대한 그 데이터 모듈 쪽으로 분리를 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미드웨어 서버의 API 설계 후에 서비스 레이어를 구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DB와 직접 접속하는 코드를 그 미드웨어 API를 호출하도록 변경하는 것만으로 투티어 기반을 멀티티어 구조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필요한 경우에는 데이터 액세스하는 로직이 이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클라우드의 관계형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을 한다든지 스키마나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작업도 이제 UI와 상관없이 뭐 기존에 비해서는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면 그림으로 조금 살펴볼 건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UI와 앱 로직 그리고 데이터 액세스 로직이 하나의 팩 클라이언트에 구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추상화 레이어를 둬서 UI와 앱 로직 그리고 데이터 액세스를 조금 분리를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클라이언트와 서버 형태로 아예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서버에는 REST API를 구현을 하고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는 API를 액세스하는 기능을 구현을 함으로써 데이터 액세스 로직을 완전하게 클라이언트에서 분리하는 형태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직접 구현에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REST 엔드포인트인데요. 자, HTTP 기반으로 구현을 합니다. 자, 보면은 이제 리소스, 중앙에 이제 리소스라는 게 있죠. 뭐 한 개부터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리소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회원 정보라고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정보를 제공하는 리소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자, 이때는 이제 엔드 포인트가 이 get 아이템, post, put, delete 형태의 HTTP 메소드를 이용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HTTP 메소드별로 이제 get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시면 조회, post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성, put은 수정, delete는 삭제 형태로 이제 메소드를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게 이제 RESTful 규약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그 RAD 서버를 구현을 할 때는 특정한 리소스, 즉 회원 같은 경우에는 get을 통해서 회원 정보를, 회원 목록을 요청하고 get 아이템을 통해서 특정 회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요. post를 통해서 회원을 생성을 하고 put을 통해서 회원 정보를 수정을 하고 delete 메소드를 통해서 회원 정보를 삭제하는 등으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리소스를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EMS 패키지라는 개념이고요. 자, 이런 그 REST 엔드포인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EMS 패키지라는 것을 이 마법사 창을 통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파일 류 아더의 그 EMS 그 카테고리 안에서 EMS 패키지라는 항목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뒤쪽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 EMS 패키지 마법사에서도 앞에 보았던 것 같이 get 아이템, post, put,
delete와 같은 엔드포인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EMS 패키지를 서버 쪽에서 만든 다음에 클라이언트에서 이 EMS 패키지 리소스와 접속하기 위해서는 이 EMS 프로바이더라는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서버와 접속을 하고요. 그리고 백엔드 엔드포인트라는 컴포넌트를 이용하거나 EMS 파이어다 클라이언트라는 컴포넌트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서버에 있는 리소스와 연결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하고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컴포넌트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EMS 파이어닥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파이어닥 즉 데이터셋 기반으로 데이터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즉 이 서버에서 데이터셋에 있는 정보를 클라이언트에 제공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데이터셋이 넘어오기 때문에 손쉽고 빠르게 개발 및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백엔드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데이터 포맷 일명 일반적으로는 제이슨 포맷으로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는데요. 사용자 데이터 포맷으로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유연한 포맷으로 데이터를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의 이제 장단점을 살펴보면은 EMS 파이어닥 클라이언트는 데이터셋으로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반면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데이터셋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델파이 또는 C++ 빌더에서만 그런 것들을 연동을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백엔드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제이슨 형태의 포맷으로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에는 델파이나 C++ 빌더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웹이나 아니면 자바로 구현된 클라이언트나 단넷으로 구현된 클라이언트에서도 이런 데이터들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포맷으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데모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EMS 패키지를 만드는 과정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MS 패키지는 메인 메뉴에서 파일, 뉴, 아더 메뉴로 오시면은 C++ 빌더 프로젝트 또는 델파이 프로젝트의 EMS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EMS 패키지를 선택한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 마법사가 표시가 되고요. 자, 첫 번째 항목은 이제 비어있는 패키지를 만들 것인지 리소스와 함께 이제 패키지를 만들 것인지인데 저희는 리소스를 이용해서 패키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소스 이름은 저희는 이제 도서 대여 프로그램 중에서 도서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가져오는 그런 리소스를 예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이블 구조는 아주 간단한데 그래서 리소스 이름을 리소스 북스라고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 액세스 컴포넌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모듈 기반으로 만들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는 get과 get 아이템, post, put 아이템, delete 이 5가지를 다 선택한 다음에 finish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EMS 패키지를 만들게 되면은 폼 디자이너는 데이터 모듈과 아주 흡사한 동일한 화면이 표시가 되는데 이 프로젝트 매니저에는 이 프로젝트 1.exe가 아니라 BPL로 되어 있습니다. 즉 볼랜드 패키지 라이브러리 형태의 파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EMS 패키지이고요. 자, 이 패키지 프로젝트에서는 이 유닛 1, 유닛 1 데이터 모듈만 사용할 수 있도록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F11을 눌러서 이 소스 코드를 쭉 보시게 되면은 자, EMS 리소스 모듈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필요한 유닛이 유저에 추가되어 있고 저희가 리소스 이름으로 입력한 북스라는 리소스 이름으로 이 리소스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된다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get 아이템, post, put 아이템, delete 이 5가지의 메소드들을 제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즉 이제 데이터 HTTP 메소드 중에서 get으로 요청할 때는 get 그리고 post로 요청할 때는 post, put로 요청할 때는 put 아이템 그리고 delete 아이템은 delete 메소드로
요청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호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선은 한번 실행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은 마찬가지로 실행 버튼을 누르면은, 자, 이번에 실행하면은 그 EMS 패키지가 EMS 디벨롭먼트 서버, 즉 개발용 서버에 이 패키지가 포함돼서 같이 실행이 되는데요. 자, 개발한 과정에서는 요 세 가지, 이 프로젝트 1.bpl 파일이 이 북스라는 리소스이고, 엔드포인트는 get 아이템, post put 아이템, delete 아이템을 사용을 한다 라고 요 세 가지 로그가 이 패키지가 정상 로드 됐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자, 웹브라우저에서 로컬호스트에 8080, 자, 요 8080 포트로 로컬호스트로 이 서버가 실행이 됐죠. 그 중에서 북스라는 리소스로 요청을 하면은 북스라는 캐릭터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자, 이 캐릭터는 이 get으로 요청할 때 response.body에 그냥 set value 값을 그냥 할당을 했습니다. JSON 스트링으로 북스라는 값을 할당하게 되면은 이 화면에 이 북스라는 이 스트링이 표시가 되고요. 만약에 이제 북스라는 그 북 중에서 나는 1번 북을 보고 싶다라고 특정 아이템을 이 두 번째 그 슬래시 뒤쪽에 넣게 되면은, 이때는 get item이라고 해서 북스 뒤에 아이템을 포함한 문자를 화면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예를 들면은 원이라는 문자로 써도 동일하게 이 아이템으로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그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목록을 요청할 때는 이 목록에서 그 응답할 제이슨 그 포맷을 만들어서 그 리스판스 좀 바디에다가 쓰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클라이언트가 읽어서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읽어서 제이슨 파일을 만들어서 던져주거나, 아니면은 어떤 요청이 왔을 때 알고리즘에 따라서 제이슨 포맷을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에게 응답을 줄 수 있는 기능을 그 구현을 하면 되고요. 그 구현에 필요한 get이나 get 아이템, post put 아이템, delete 아이템들은 기본 윤곽들을 EMS 패키지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어떤 때 요청한 메소드에 따라서 그에 반응하는 응답 데이터를 전달해 주면 되고요. 자, 조금 더 자세한 거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샘플을 통해서 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RAD 서버에 테스트라는 곳에 만들어 놨고요. 자, 이 제가 만들어 둔 이 패키지 안에는 이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컴포넌트들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항목들을 소개하기 앞서 코드를 소개를 먼저 하면은, 자, 저는 동일하게 get 아이템 이렇게 5개 이제 엔드 포인트들은 구현이 되어 있고요. 저는 추가로 두 가지 get with dataset과 get with JSON 포맷의 파라미터는 get과 동일하게 구현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메소드에서는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get에 대한 응답을 던져주는 거고, 두 번째는 JSON 포맷으로 만들어서 그 get에 대한 응답을 던져주는 건데, 자, 이때는 제가 이 get을 요청할 경우에는 어떤 이 데이터셋으로 데이터를 던져주거나 또는 JSON으로 던져주거나 하는 형태로 그 테스트를 해보려고 이렇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자, 먼저 get with dataset 같은 경우에는, 자, 코드를 보시면은 fireduck 쿼리 fd 쿼리를 오픈한 다음에 fd 스키마 어댑터라는 놈을 통해서 메모리 스트림에 save to stream을 통해서 스트림에 그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이 response.body에 이 스트림을 그냥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fd 스키마 어댑터가 어떤 놈이냐? 자, FD 스키마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요청할 때 하나의 탭에 있는 데이터를 응답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의 테이블, 즉 회원, 도서
같이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응답할 경우에는 이렇게 컴포넌트를 여러 개 만든 다음에 이 컴포넌트에 스키마 어댑터를 이 FD 스키마 어댑터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 스키마 어댑터를 통해서 이 여러 개의 그 데이터셋, 즉 FD 쿼리 같은 컴포넌트들을 일괄적으로 뭐 세이브 스트림 하거나 로드 프롬 스트림 형태로 읽거나 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바로 FD 쿼리를 이용해서 스트림을 만들어서 클라이언트로 내려줄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의 쿼리에 대해서 동시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FD 스키마 어댑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세이브 하거나 로드하는 기능을 구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응답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응답이 넘어오는지 이거를 다시 실행한 다음에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엔 보이지 않지만 소스 보기로 내용을 보시면은 자, 쭉 보시면은 FD 뭐 BS 형태로 쭉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이제 나온 걸 볼 수 있는데, 자, 이러한 데이터들은 이 그 이미지 데이터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상당히 많고요. 이 테이블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스트림으로 제이슨 형태의 스트림으로 내보내게 돼서 응답으로 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종료를 하고 자, 다음에는 제이슨 기반으로 제이슨을 만들어서 응답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때는 이 제이슨 오브젝트 라이터라는 것을 이용해서 제이슨 포맷을 만들었고요. 자, 요것들에 대한 포맷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행을 해서 한번 살펴보고 자, 다시 해서 자, 응답을 보면은 아까와는 다르게 조금 슬림하게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때는 뭐 북스의 전체가 몇 권 그리고 어떤 도서들인지를 이 배열로 쭉 가져오는 제이슨 포맷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이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브젝트는 이 꺽쇠로 해서 오브젝트들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오브젝트에서는 키와 프로퍼티와 네임, 네임과 밸류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제이슨 이런 포맷으로 가져가는데, 자, 이 그 밸류에는 그 또 다른 오브젝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밸류에는 이런 형태의 이제 배열로도 가져갈 수 있고, 배열에는 이 오브젝트 형태로 쉼표로 구분해서 여러 건들을 이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제이슨 포맷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포맷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이슨 오브젝트 라이터를 이용을 했고요. 자, 그래서 제이슨 라이터를 생성한 다음에 첫 번째는 스타트 오브젝트. 자, 스타트 오브젝트로 하면 첫 번째 이 꺽쇠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북스, 그 다음에 이 북스 하위에 있는 밸류로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스타트 오브젝트를 생성한 다음에 거기에서는 전체가 몇 건인지 그리고 배열 형태의 북 정보도 이제 표현을 하도록 했습니다. 배열 형태의 북 정보 이렇게 표현했고요. 요 꺽쇠는 라이트 스타트 어레이 형태로 배열이 시작해서 배열이 끝나는데, 그 중간에는 그 레코드 셋의 개수만큼 반복하면서 오브젝트가 시작해서 끝나는 것들 간의 그 이름과 밸류를 쭉 필드에 있는 값을 쓰도록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의 이제 필드로 만들 수도 있고, 제가 작성한 내용은 어떤 어떤 리소스의 어떤 아이템의 어떤 데이터셋을 요 필드만 가져오도록 만들어라 라는 함수도 이렇게 이제 구현을 했는데, 요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할 거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현되어 있는 그 항목들을
클라이언트에서 받아오기 위해서는 그 VCL 폼 어플리케이션으로 클라이언트에서 받아오는 로직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구현해야 될 거는 EMS 프로바이더. 자, EMS 프로바이더는 EMS 서버와 접속하기 위한 정보를 기록하는 거고요. 자, URL 호스트는 H 로컬 호스트, 그리고 포트는 8080, 그리고 URL 프로토콜은 HTTP로 구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접속을 테스트하려고 하니까 연결할 수가 없네요. 자, 서버를 실행해 놓고 다시 연결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버전 정보를 받아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앞에서도 이제 엔드포인트 연결하는 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EMS Fire다 클라이언트. 그 다음으로는 백엔드 엔드포인트. 이 두 가지로 이제 구현을 해볼 거고요. 첫 번째는 EMS Fire다 클라이언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 프로바이더는 앞에 있던 EMS 프로바이더, 그리고 리소스는 북스 리소스를 이용할 거고요. 자, 스키마 어댑터를 이용합니다. FD 스키마 어댑터를 올려놓고, 자, EMS 파이어다 클라이언트에서 스키마 어댑터를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FD 스키마 어댑터. 자, 이 스키마 어댑터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셋을 가져오는데, 그 데이터셋을 실제 저장하기 위해서는 FD 쿼리가 아닌 FD 메모리 테이블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자, FD 메모리 테이블을 이용할 거고요. 그리고 이 스키마 어댑터에서 개별적인 테이블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FD 테이블 어댑터를 가져와야 되고요. 이 FD 테이블 어댑터에서는 이 스키마 어댑터를 이용을 할 거고, 데이터셋의 테이블 네임은 그 서버에서 구현된 컴포넌트 이름 FD 쿼리 1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두 가지 정보를 설정한 다음에 FD 메모리 테이블에 있는 어댑터를 조금 전에 추가했던 테이블 어댑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 캐시 기반의 이제 데이터셋을 사용하기 위해서 캐시드 업데이트도 true로 선택을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한 세트를 구성을 하게 되면은 EMS 파이어닥 클라이언트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됐고요. 이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소스에서는 FD mem 테이블, 그리고 DB 그리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소스는 데이터 소스 1. 자, 그리고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get data, 저장하기 위해서는 post data,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get data에서는 EMS Fire다 클라이언트에서 get data 메소드를 호출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를 선택한 다음에 실행, 그리고 get data. 자, GYX 웨이트 커서를 제가 빠뜨렸습니다. GYX 웨이트 커서, 얘는 컴포넌트 올려놓기만 하면 되고요. 다시 실행해서 get data. 자, 매니저 오브젝트를 가져올 수 없다. 자, 제가 데이터셋이 아닌 제이슨으로 이
서버를 실행을 했네요. 자, 서버를 다시 실행하고 클라이언트도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자, 다시 get data로 가져오면은 뭐 타이틀, ISBN, 오서, 그리고 프라이스, 링크, 렌트 yn, 이미지, 네, 설명까지도 모두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자, 이렇게 뭐 컴포넌트들이 조금 뭐 많기는 하지만 이 나머지 컴포넌트들은 이 테이블이 추가될 때마다 이 두 가지 이제 컴포넌트들만 확장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컴포넌트를 구성한 다음에 실제 구현할 때는 get data를 통해서 이 fd fire ems fire client에 구현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이 메모리 테이블로 가져올 수가 있고요. 야, 자, 그럼 수정하는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 에디트를 2개 정도 놓고, 자, 요거에 대해서 데이터 소스를 연결한 다음에 데이터 필드를 연결할 건데, 실제 이 FD 테이블에는, FD 메모리 테이블에는 필드를 동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서버에 있는 쿼리 컴포넌트에서 필드 정보를 만든 다음에 이 정보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형태로 FD 메모리 테이블에도 이 필드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데이터 필드를 선택하면은 이렇게 타이틀, 그리고 얘도 데이터 소스 선택하고 얘는 오서, 저자, 제목과 저자 두 가지만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트 데이터를 누를 때는 ems fire.client의 포스트 업데이트, 그 전에는 fd mem 테이블에 포스트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시 실행을 해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오고, 자, 맨 마지막에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을 테스트, 그리고 테스터라고 하고 포스트 업데이트로 수정 된 걸 볼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조회를 해봐도 여전히 수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그 메모리 테이블과 테이블 어댑터, 그리고 스키마 어댑터, EMS 파이어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get 데이터와 포스트 업데이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저장하는 것을 한번 구현을 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제이슨 형태로 서버를 실행한 이후에 서버를 실행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이슨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엔드 엔드포인트에서는 리소스로는 북스, 그리고 리소스 서픽스에는 추가적으로 값을 전달할 경우에 설정하는 거고요. 자, 프로바이더는 EMS 프로바이더가 설정이 되어 있고, REST 리스판스를 라는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이 백엔드 엔드포인트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행하게 되면은 이 REST 리스판스에는 이러한 응답 데이터가 받아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사용할 부분은 북스 아래에 하위이기 때문에 루트 일러먼트를 북스의 북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이제 DB 그리드와 같은 데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 레스트 리스판스 데이터셋 어댑터라는 걸 이용해서 FD 메모리 테이블에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REST 리스판스 데이터셋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리스판스 응답한 데이터를 이 데이터셋으로 전환해주는 이런 기능을 하고요. 얘는 리스판스는 이 REST 리스판스 1을 선택하고 데이터셋은 FD 메모 테이블 2번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소스를 하나 더 추가해서 이 데이터 소스에서는 이 메모리 테이블 두 번째를 선택하고 요놈의 데이터 소스를 이렇게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시퀀스와 타이틀 두 가지만 나와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getJSON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백엔드 엔드포인트를 실행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실행한 다음에 서버가 아니라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getJSON 이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시퀀스와 타이틀 정보가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EMS 프로바이더 그리고 백엔드 엔드포인트, EMS 파이어다 클라이언트 이 두 가지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각각 컴포넌트로 서버에 이제 구현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기능하고 패키지를 만드는 과정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으로는 VCL로 2티어 기반으로 개발되어 있는 도서대요 프로그램의 마이그레이션 과정을 좀 소개를 할 건데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소개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구현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는 형태로 살펴볼 거고요. 자, 먼저 도서대요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은 이 도서대요 프로그램을 따라하기 형태로 도서대요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이 링크에다가 제가 작성을 해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VCL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만들기 과정이고요. 동영상을 통해서 따라하며 완성하는 과정이고 기획서, DB 파일, 소스 파일을 일괄적으로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프로그램화 하는데 DB 쪽은 제가 사전에 DB 파일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요. 혹시 중간부터 따라할 수 있도록 소스 파일을 제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으로 2티어를 멀티티어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과정을 진행을 할 거고요. RAD 서버를 마찬가지로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IoT를 확장하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따라하기 도서대요 프로그램 을 한번 볼까요? 자, 도서대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이 커리큘럼이 총 6단계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 분석 설계하는 단계, 메인 화면, 도서 관리, 회원 관리, 도서대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리고 통합적으로 테스트하는 과정까지도 각각의 이제 강의 링크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각 링크의 각 과정에서는 어떤 항목을 진행을 할지 그리고 각 항목별로 동영상을 쭉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정별 소스 코드는 제가 GitHub에다가 이거 링크가 잘못됐네요. 자, GitHub 바로가기에다가 제가 이미 소스 코드를 쭉 단계별로 구현을 해 놨고요. 그리고 필요한 항목들은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진행할 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구현했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래 이 투티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액세스 모듈에 이렇게 직접 그 파이어닥과 그 인터페이스와 붙을 그 접속해서 구현하는 FD 커넥션과 FD 쿼리 등등의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구현을 데이터 액세스 모듈을 구현을 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북 렌탈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이 FD 쿼리와 FD 커넥션을 다 걷어내고 그 EMS 그 서버와 붙일 수 있는 EMS 프로바이더 그리고 EMS 파이어다 클라이언트 등을 통해서 이러한 컴포넌트 셋을 구현을 했고요. 아까도 뭐 진행했던 것 같이 이 스키마 어댑터를 이용해서 이 테이블 어댑터를 통해 이 각각의 필요한 데이터를 FD 메모리 테이블로 가져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내부에 이제 그 코드를 보시면은 이렇게 데이터 모듈을 생성할 때 실제 데이터를 가져오고 실제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부분은 이 일부러 쿼리 렌트라는 이 기존에 사용했던 이름을 그대로 두고 필드 바이 네임 그리고 뭐 포스트 등과 같은 코드들은 대부분 사용을 했고요. 실제 서버로 전송하는 부분 또는 가져오는 부분들에 한해서만 데이터 그 코드를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존에 있던 데이터 그 액세스 모듈과 제가 이번에 수정한 그 3티어 데이터 액세스 모듈에 대한 코드 차이를 머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3티어 환경이고요. 왼쪽에 있는 부분은 2티어 환경입니다. 자, 변경된 부분을 보면 유즈절은 뭐 어쩔 수 없이 바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컴포넌트 내용들은 일일이 다 변경을 해줬고요. 자, 여기도 컴포넌트 내용. 자, 그리고 일부 메소드들은 제가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DB 연결하는 부분은 실제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 모듈 생성할 때 getData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을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 변경된 부분은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부분을 처음에 그 생성될 때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으로 변경을 했고, 그리고 그 중복 여부에 대한 체크하는 부분도 기존에는 쿼리로 이용했던 부분을 그 백엔드 엔드포인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복된 사용자도 마찬가지로 백엔드 엔드포인트로 구현을 했고요. 대부분의 코드들은 재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갱신하는 부분은 이렇게 제가 일괄적으로 갱신하도록 변경을 했고, 업데이트 도서 상태를 갱신하는 부분도 백엔드 엔드포인트를 이용해서 재구현을 했고요. 자, 그 이외에는 대부분의 뭐 calculated 필드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재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UI 부분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티어, 2티어. 자, 비교해 보면은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UI 부분과 데이터 액세스 모듈을 잘 분리해 놓게 되면은 데이터 액세스 모듈에 있는 데이터 액세스 로직만 2티어에서 3티어로 변경하고 대부분의 UI 컨트롤들은 그대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서버에서 구현해 놓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에서도 제공하기 위해서 자, FD 커넥션을 이용해서 연결을 하고 그리고 스키마 어댑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는데 자, 각각의 이제 쿼리들은 스키마 어댑터를 지정을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키마 어댑터로 되게 되면은 이 스키마 어댑터를 이 세이브 스트림으로 저장할 때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 대다수의 테이블들을 같이 스트림으로 저장을 하게 되고 그 저장된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서는 한 번에 이렇게 대부분의 테이블들을 가져올 수가 있도록 저는 구현을 해놨습니다. 자, 저장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저장할 때는 자, 스트림을 읽어서 로드 프롬 스트림을 스키마 어댑터를 이용해서 제이스 포맷으로 일괄적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 대어하는 등의 이제 로직들은 이렇게 파라미터의 타입으로 지정을 한 경우에는 그때는 그 쿼리를 직접 파라미터 설정을 해서 실행하는 형태로 별도로 이제 구현을 했고요. 자, 그리고 중복되어 있는 도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는 get 아이템에서 이 아이템을 duplicated book 형태로 이제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는 ISBN 형태로 이거를 실행한 다음에 books에 duplicated books 한 다음 ISBN에 1, 2, 3, 4로 중복되는 것이 있냐? 자, duplicated books 리소스를 찾을 수 없다고 하네요. 자, 북 렌탈 패키지이고 얘는 북 렌탈로 했네요. 자, 북 렌탈에 자 name not found SEQ 자 SEQ가 없으니까 SEQ는 1번 12번에 ISBN은 요렇게 중복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리턴을 제이슨 불린형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SEQ와 ISBN을 가져와서 이 파라미터를 그 쿼리 duplicated box에다가 질의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정의해서 제이슨 불이라는 포맷으로 response.body를 설정하는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좀 규모가 커서 지금 바로 설명하는 걸 모두 다 알아보시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요 코드들은 제가 이 GitHub를 통해서 제가 등록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요 GitHub 아래에 이 RAG 서버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참고할 리소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기술 문서이고요. EMS 리소스에 대해서 오늘 EMS 리소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링크를 따라서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도서 대여 프로그램 만들기 링크도 검토하셔가지고 한번 2티어 환경에서
그 도서 대여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교육 과정입니다. 뭐 혹시 델파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신입사원들에게 해당 링크로 교육하면은 아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오늘 투티어 구조를 멀티티어로 구성하는 내용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 배분을 제가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급하게 진행해서 조금 아쉬운데 내일 모바일로 확장하는 부분을 할 때 조금 다시 한번 오늘 진행했던 구현 내용들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로 확장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도 오늘 이어서 모바일 확장하는 내용 또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퀘스천 프로그램으로 질문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